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유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역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나요? 언니 휴가비 때문에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내. 부모님이 올해 휴가는 제주도를 가고 싶다고 하셔서 우리 회사 여름 휴가 때 가기로 했어. 오빠는 그때 여자친구랑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오빠는 휴가 때 여친이랑 보내고 나는 부모님이랑 보내자고 했더니 가족 휴가에 자기만 빠지는 게 말이 되냐면서 반대를 하더라고. 부모님도 탐탁지 않아 하시고. 그래서 원래 일주일이었던 일정을 4일 정도로 줄여서 갔다 오자고 제안했지. 근데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사나흘이 뭐냐며 제주도까지 뭐하러 가냐, 무조건 일주일 갈 거다 하고 반대를 하셨어. 며칠 동안 신랑이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강원도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 내 일정에도 맞춰준다고 하길래 나는 그냥 내 휴가 친구들하고 쓰고 셋만 제주도 가는 걸로 합의를 했어. 그런데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휴가 날짜가 다가오니까 오빠가 계속 직장에서 휴가비 얼마 나오냐고, 가족 여행 가는데 안 보태줄 거냐고 하더라고. 이미 항공권이랑 숙박은 내 돈으로 결제한 상태였고 친구들이랑 펜션 잡느라 돈 많이 써서 더 주기는 힘들다고 했어.
잠깐만요. 네. 지금 뭔 말인지 막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지금 네. 항공과 숙박은 내 돈으로 결제한 상태라는 건 가족이 휴가 가는데 항공권과 숙박료를 내가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게. 같이 가려고도 했었고 하니까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하고 네. 그 정도는 이제 제가 드렸었죠. 그럼 엄청 많이 쓴 건데 3인 항공권이랑 숙박료를 숙박만 결제를 했는데 네. 근데 오빠가 그럼 돈을 더 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휴가비라는 거는 여행할 때 경비를 이제 또 이야기. 맞아요. 오늘의 내담자인 K딸. 자신이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내담자 K딸은 부모님과 오빠의 휴가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답니다. 제주도로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부모님을 위해 그녀는 항공권과 숙박비를 모두 지불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가 여행지에서 쓸 경비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자 그녀는 불만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이미 부모님을 위한 비용을 전부 지불한 상황에서 오빠의 추가적인 요구까지 그녀가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녀는 대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오빠는 백수예요? 네, 취준생이에요. 오빠는 취준생이고 저는 취업을 그래도 또래들에 비해서도 좀 일찍 편이에요. 근데 취준생은 오빠는 그러면 가족이랑 그 여행에 같이 가는 거야? 아니면 본인은 집에 남아가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건가요? 같이 가죠. 같이 이제 가야 된다. 자기는 가족 여행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가족 여행이니까. 아니 백수 주제에 네. 가족의 일원이라는 거를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오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같으면 그냥 찢어 발리지는 못하지만 오빠라고 취급하기보다는 거의 남동생이다. 막내 동생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열받았어요. 네. 나도 그런 누나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인가? 또 오빠기도 하고 집에서는 엄마도 오빠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아, 그렇죠. 부모님이 가족여행 가는데 오빠 없이 부모님만 가면 또 부모님끼리 싸우기도 하고 네, 또 네, 어떻게 네. 다녀야 될지 모르니까 네. 오빠는 또 부모님을 보호하는 임무로 근데 원래는 제가 오빠가 이제 여자친구 휴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냥 그렇죠.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때는 또 부모님도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아, 부모님은 딸하고 같이 네. 휴가 여행을 가기보다는 여름 휴가를 가기보다는 아들하고 비록 백수로 놀고 먹더라도 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 이 마음이신가 보네. 그게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저한테 돈만 내라고 하시고. 그렇죠. 딸은 어차피 돈만 내는 ATM 머신이니까. 이러면 이제 근데 어쩌다 집에서 위치가 그렇게 됐어? 됐나요? 그러게요. 그것도 저는 전혀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이제 부모님 평생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도 취업을 했으니까 그냥 뭐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래 뭐 가보자 이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그래요. 뭐 가서 항공권하고 숙박도 내가 돈 냈으니까 그러면 각자 1인당 뭐 또 쓸 수 있는 용돈 뭐 1인당 하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15만 원 그 다음에 4박 5일이에요? 아 일주일이요.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5일 잡고 5, 25 그러면 1인당 25 곱하기 3 해가지고 애따 100만 원 추가로 준다 이러면 어때요? 제가 줄인다. 그렇죠. 지금 집에서 돈 나올 구석은 딸밖에 없는데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뭐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네. 오빠 때문에 짜증나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때문에 짜증나서 주기 싫은데 오빠는 거기에 낑겨가지고 같이 엄마 아빠하고 여행 가고 놀러 간다. 이거 오빠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야. 뭐 휴가비를 주고 하는 거는 오빠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주는 건데. 효도 여행 보내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오빠가 가서 어차피 기사 노릇도 하고 그렇죠. 또 뭐 짐도 챙기고 그렇죠. 막 포토 수많이 역할을 드니까. 하는데 포토 고용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알바비 준다 생각하고. 그렇죠. 훌륭하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숙박이랑 그것까지는 했던 건데 근데 그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안내원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 알바비는 챙겨줘야죠. 요새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제주도 좀 인건비 얼마나 비싸게 한다 비싼데. 생각하고. 아니 근데 애초에 일정도 다 오빠한테 맡. 근데 너가 만약에 거길 간다고 하면 내 생각에 되게 즐겁게 막 다녀올 것 같진 않거든? 가족 휴가. 너는 친구들하고 강원도 가는 게 훨씬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지고 볶고 하느니 기분 좋게 돈 내고 너는 너대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오고 그러면 더 좋을 거야. 그러면 내가 호구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보고가 되느냐? 그렇죠. 이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K딸 프로파일을 딱 보세요. 프로파일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이디얼에다가 셀프는 없죠. 그런데 또 리얼리스트도 만만치 않게 같이 있어요. 근데 아이디얼리스트와 셀프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뭐 내가 어차피 돈을 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주나 200만 원을 주나 내가 돈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돈을 쓸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뚜렷하게 드러나야지 돈을 써도 내가 나름대로 본 때도 있고 억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얼 셀프가 내가 돈을 쓰고 내가 바보 됐다 호구 됐다 이러면 이거 진짜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숙박이랑 거기까지는 괜찮았던 거야. 근데 오빠가 갑자기 또 휴가비 뭐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그럴 때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가 호구가 됐다라는 거는 아이디얼리스트는 자기가 호구가 됐다라는 거를 잘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인정 안 하죠. 그럼요. 인정 못 하죠. 못하죠. 왜냐면 아이디얼리스트가 가장 싫어하는 게 스스로 자기가 호구가 됐다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호구가 됐다는 걸 인정을 결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호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리얼리스트. 그렇죠. 아하. 그거를 이제 리얼리스트 사람들이 가지는 피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이 리얼리스트는 자기가 해주고도 내가 호구가 된 건 아닐까 내가 쓸데없이 그걸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디얼리스트는 해줬으면 그래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할 뿐이지 호구가 됐다라는 걸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항공권하고 숙박료 다 지급하고 아니 그러면 일당 줘야지. 일당? 네가 지금 공짜로 휴가여행 가는데 그것도 부모님한테 빌 붙어가지고 근데 일당을 바래? 이 엑섹스가 지금 나를 호구로 하라 하는 갑자기 리얼리스트의 마음이 드니까 지금 오빠가 뭐 지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여행 가시고 휴가 가시는데 그래도 부모님을 돌봐줘서 내가 현지에서 그거 할 사람을 구하려면 그 일당이 훨씬 더 하루에 최소한 30만 원은 먹힐 텐데 뭐 10만 원 수준으로 해결하면 훨씬 싸게 치지. 그래 뭐 그래서 내가 준다. 이렇게 의미를. 그렇죠. 그 의미는 내가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구가 됐다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붙일 거냐 아니면 부모님의 여름 휴가를 내가 완벽하게 지원한다 거기에 가이드까지 운전사까지 다 확보를 해드린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200~300을 쓰고 나서 내가 20~30만원 그거 아까워가지고 근데 약간 부모님이랑 오빠도 조금 네. 염치가 없까? 아이 염치가 없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막내딸이 아니 염치가 있고 그러신 분 같으면 막내딸이 취업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부모님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지만은 네 오빠가 지금 백수로 있는데 오빠가 번듯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 그치. 여름 휴가를 보내주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름 휴가 못 간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진짜 자식들한테 어떻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인데 뭐 오빠는 뭐 백수든 취직을 했든 상관이 없이 다 괜찮고 딸은 취업을 해가지고 그래 돈 벌어가지고 여름 해가지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여름 휴가라도 가는 이 부모님의 기본 마음은 뭐예요? 상당히 고리타분하고 이 전통적인 이 아들만 귀하고 딸은 진짜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고 그냥 집안에 조금 보탬이 되면 괜찮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사시는. 나중에 결혼할 때도 막 오빠랑 좀 차이나게 해주고 아니 막 그럴 것 같아. 아, 결혼할 때는 네 결혼 네가 벌어서 그러니까. 가는 거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네가 손을 내미냐.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럴 때 결코 서운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닐까요? 아, 당연하죠. 본인이 능력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보이고 되는 거야.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조금 해가지고 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요 정도 혼수를 마련했다. 엄마 아빠 그거는 그냥 엄마 아빠 애단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가져가세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준 거 그것만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저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지내는 게 더 멋지지 않으세요? 휴가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강원도 여행. 그래요? 내년에는 그럼요. 속초다. 막 이제 내년에는 파타야 좀 가볼란다. 파타야. 요즘엔 동남아다 그렇게 연락 올 때. 그러면 기꺼이. 그럼요. 얼마든지 다니세요. 그럴 때 아니 휴가 때만 그러지 말고요. 철철마다 다니시는 거는 어떠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요. 저는 ATM인가요? 이게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안 좋아하세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노친네가 철마다 그렇게 다녀봐요. 처음 힘드실까? 한두 번은 좋지만은 그 다음에 다닐 때마다 그러면 아들을 안내자로 끌고 다닐 수 있겠어요? 오빠 취업 평생 못한다. 그렇죠. 오빠는 그게 좋아가지고 매번마다 엄마 이번에는 어디로 가? 이번 가을이 됐으니까 그러면 설악산 가고 이번에 겨울이 됐으니까 우리가 따뜻한 발리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어때? 이렇게 되면 진짜 오빠 취업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연초부터 계속 이제 노래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저한테 딱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럴 때 그 남자가 이러니 저러니 한 소리 하겠어요? 뭔 소리 부모님이? 못해요. 부모님이 약간 어려운 딸이. 어려운 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가 하고 싶은 거 지 하면서 부모가 똑부러지게 원하는 잘 거에 사는. 똑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 눈치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사장님 이번에 뭐 저희들 이런 거 하려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마다 해주는 거고 그렇게 받으면서 조금 더 고마워하지 않고 네가 딸이니까 당연히 돈 벌어가지고 부모를 그거 해야지 우리가 너를 해준 게 얼만데 이러면 그렇죠. 제가 그동안 저를 키워준 거는 지금까지 한 걸로 대충 충분히 제가 은혜를 보답한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연락하지 마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 못하지. 뭐라 못하죠. 그럼 나는 내 삶을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이나 그거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부모님한테 감히 내가 그러나 이런 마음도 한구석에 있어. 평생 이제 일만 하셨던 거라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그렇죠. 그러면 부모님한테 본인이 확실하게 해드린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공권하고 숙박은 제가 했는데 거기 가서 현지에서 지내는 비용은 어떻게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거 항공권 숙박 있는 사람이 야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호텔에서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면 휴가냐? 근데 제가 한 번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엄마한테. 누구는 결혼하면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돈을 결혼 자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드리고 결혼을 했고 그럼요. 자기 여태까지 직장하면서 뭐 4년 동안 번 돈을 뭐 몇천만 원을 부모님 드리면서 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드렸다는 거여서 그 얘기를 근데 나한테 왜 하지?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그 친구가 걔 완전 바보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치 독립된 사람으로 그동안 저 잘 키워줘서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저희 가정 끌어서 잘 살게요 라는 그런 선전포고가 그리고 있을 수도 더 있겠네요. 중요한 건 저희 삶에 더 이상 그러니까요. 개입하지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저런 호구가 다 있지 이랬거든요.
그게 호구가 아니에요. 엄청난 독립선언이자. 세상에. 네. 세상에. 엄청 좀 독립. 근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안 받으신 것 같던데. 그냥 쟤 진짜 효녀. 아, 그렇지. 결혼할 때도 집에 돈을 들이고 가는 효녀.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주고 간 효녀한테 부모가 니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까요? 못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럼요. 근데 오늘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친구를 완전 호구로만 생각해요. 저 완전 가스라이팅 당한 약간 효녀네 약간 이렇게. 그러게요. 그런데 바보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사연을 보면서 은근히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본인 스스로를 호구가 되고 찌질하게 살고 가스라이팅 되는 거를 확인받을 때 이 아이디어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라는 나름대로 정답과 같은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낸 거죠. 그럼 저희 오빠는 어떤 사람? 오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파일이 있네요. 오빠가 로맨티스의 매뉴얼 컬처. 에이가 진짜 이 집에는 딸하고 아들이 바뀌었네요. 네. 그 여자친구 200일 만에 네. 저한테는 친구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라고 해서 미래 새언니 될 거라면 그렇죠. 네. 200일에는 만났으니까 이제 300일에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300일에도 여전히 300수로 지내고 있을 테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그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300일 날 잘릴 것이냐 아니면 같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내자라는 여자친구가 어떤 WPI 프로파일이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K딸 입장에서는 오빠 뭐가 궁금해요? 오빠가 저한테 계속 돈을 바라는 거. 그렇죠. 너무 염치가 있는 오빠랑 네, 싫은 거지. 아니, 염치가 없다기보다는 오빠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우리 집의 가장과 같은 존재.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 때는 부모님한테 빨대를 꽂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본인이 지내보니까 부모님보다 지금 여동생이 더 능력이 있고 믿을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 얄미워요. 얄미워요? 네, 근데 오빠 입장에서는 여동생이니까 거의 엄마, 누나의 마음으로, 여동생이 아니라 진짜 엄마, 누나의 마음으로, 엄마 대신으로 지금 의존하는 마음으로 여동생한테 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로맨 매뉴얼 컬처거든요. 이분은 이제 여자친구가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친구한테 또 이제 아내한테 완전히 빨대 꽂을 테니까 지금 여동생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원이 될 사람이. 예. 그래서 진작 만나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능력이 되면 빨리 결혼을 시키고 여자친구가 능력이 안 돼서 오빠하고 새언니 될 사람이 다 내한테 빨대 꽂을 가능성이 그게 이제 최고의 비극적인 경우예요. 지금 얄미워 자시오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갑자기 이제 본인이 아들, 딸 한 명을 이제 시집도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얻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스케줄이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못 가서 속상하다고 하는 건 그건 진심인가요?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갔으면 확실하게 이 모든 경비를 다 쓰게 할 텐데. 확실한 지갑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지갑을 내가 현금을 받아서 가느냐, 지갑과 그러니까. 함께 가느냐, 그 차이에서 그 속상한 게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오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죠. 가족의 민낯. 가족을 민낯이라뇨. 이게 가족 그 정체 그 자체인데 왜 이러세요? 그럼 제가 일당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번 여행은 휴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그냥 휴가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오빠의 임무가 뭔지 잘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빠는 자기가 놀러 간다고 신나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데? 그러면 오빠는 이 엄마 아빠를 그동안 너무너무 일만 하시고 힘들게 사시는데 이번 휴가가 진짜 인생에서 내가 이런 때도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오빠는 더 이상 아들로서 지금 엄마 아빠의 휴가에 동행하는 게 아니라
오빠 봤지? 옛날에 꽃보다 남자인가 그 기획 이서진이 그 노친네 선배분들을 모시고 챙기고 여행을 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 거. 그게 바로 이서진 그 배우와 오빠는 비싼 성격의 로맨 매뉴얼이야. 오빠도 마음 잡고 하려면 얼마나 잘할 수 있다는 거 알지? 그럼 오빠는 본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그래, 이번 휴가는 나를 위한 휴가가 아니라 부모님의 내가 가이드와 운전서로서 확실하게 여행 계획까지 다 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휴가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여행이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것 같아. 오빠 다시는 안 가지. 그 오, 여행. 그 훌륭한 점 잘 지적하셨어요. 오빠는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동안 사실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그걸 두 분을 위해서 내가 진짜 온 몸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한다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일당까지 주면서 그 역할을 딱 맡겼을 때 처음에는 뭔 소린가 했다가 오빠도 본인이 현금을 딱 받고 항공권하고 숙박까지 다 돼 있으니까 자신이 그동안 취준생으로만 지냈지 이것도 나의 새로운 직업과 같은 역할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해보니까 차라리 내가 취업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할 게 아니라 아예 제주도에서 내가 여행사로 하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새로운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도 할 수도 있잖아요. 와, 진짜요? 근데 오빠가 취업을 다른 성향이었으면 취업을 했었을까요? 다른 성향이고 뭐고 관계없이 로맨 매뉴얼은요, 사실 본인이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이 로맨 매뉴얼이고 컬처인데, 로맨 매뉴얼 컬처까지가 이렇게 높으면 진짜 앉아가지고 잘 공부해가지고 보통 공기업이나 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면 그 답답하고 상명하고 거기에 예설하고 지내는 거는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 어떻게 그걸 해, 그러면서 그냥 공부하는 코스프레 정도로 하지, 본인이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동생이 돈 준다고 부모님 모시고 맞아. 휴가 가라고 그래도 해도 안 근데 가지. 못해. 맞아. 내가 지금 이 이 공부도 해야 돼. 시간에 취업 준비 더 해야지. 그렇죠. 이 그러니까 오빠도 참. 이 오빠는 사실 한량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지, 결코 이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취업을 하기 위한 전력 투구하는 공부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행 가이드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은근히 잘할 수 있고 또 재미있어 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여행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그 프리랜서 그냥 그렇죠. 가이드가 프리랜서 가이드. 너무 네, 이번에 이래서 새로운 오빠의 이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거는 오빠한테 어떤 임무를 주고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세상에. 진짜 그렇게 생각 못했고 올해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이 정말 많은 점을 시사한 게 시사하네요. 많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와 리얼 이 두 가지 성향에서 나는 어떤 성격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가, 본인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 근데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있을 때 진짜 맞아요. 괴롭거든요. 정인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네. 이런 프로파일 너무 신기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리스트들은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리얼리스트들은 뭐 현실적, MBTI로 그렇죠. 치면 S고 N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게 같이 있을 수 있지, 사람이. 이게 너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이디얼리스트와 리얼리스트의 극단적인 두 가지 성향이 같이 있을 때 항상 그 사람은 갈등이에요. 이게 맞을까? 아니야, 그래도 너무 내가 호구가 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갈등 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이슈가 되면 갑자기
헷가닥해요. 그래서 해주고도 욕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자, 기분 좋게 여행 보내드리는 걸로. 네, 다시 상담받으러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WPI 상담 모델을 기반으로 한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 여러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해 보았답니다. 1. 상담 이슈.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 K딸의 주요 문제는 가족 휴가비와 관련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오빠 사이에서 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과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상담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이 호구로 느껴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믿음의 정체 확인. K딸의 WPI 프로파일에서 확인된 아이디얼리스트와 리얼리스트 성향은 그녀의 내면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그녀가 이상적인 자신, 즉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리얼리스트 성향은 그녀가 자신이 호구가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반된 성향들이 갈등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K딸은 휴가비 문제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 상황의 인식. 표면적 문제의 확인과 폐기. K딸은 자신의 문제를 휴가비를 내야 하는 것과 오빠와의 갈등으로 표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과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상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그녀의 실제 문제는 단순한 휴가비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 기대,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정체성 혼란이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4. 문제 확인. 단서를 통한 실제 문제 파악. 상담사인 황 박사님은 K딸이 가지는 고정된 믿음과 생각들을 탐색하면서 그녀가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는 가족 내에서 자신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이를 합리화하려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그녀의 문제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성향 사이에서 느끼는 내면적 갈등입니다. 5. 믿음의 변화. 황상민 박사님은 K딸이 가족을 위한 효도를 호구가 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빠와 부모님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을 단순히 경제적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로 인식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K딸은 자신의 결정을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의 표현으로 재정립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오빠에게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K딸이 호구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효도와 자립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지만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K딸은 이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라 가족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 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